물가는 어떻게 생성되고 왜 오르는지, 또 증권과 부동산은 언제 사고 파는지 등 금융 재테크부터 최신 경제 트렌드까지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한 번만 봐도 경제를 보는 눈이 확 트이는 경제통 부자통, 황범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채권은 정부나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유가 증권입니다.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거액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장기간 쓰려는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경제통 부자통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채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채권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표면 이자율이라는 그 용어가 있던데 이건 뭐 확정 이자랑 다름이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채권이라는 게 차용증과 유사한 유가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금 차입자인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자금 대여자인 투자자에게 원금을 빌리면서 몇 % 이자율로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유가증권을 채권이라고 하고, 이 표면 이자율이라는 거는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원금 1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몇 % 이자율로 몇 달에 걸쳐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 그것이 이제 표면 이자율이고요. 보통 회사채 같은 경우는 만기 3년에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많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채가 표면 이자율이 4%고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100원씩 3개월에 한 번씩 4번 지급되고 만기에 원금하고 마지막 이자를 같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시중 금리와도 무관치가 않던데 뭐 채권의 수익률이 올랐다 또는 내렸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가요? 채권 수익률이라는 게 자금 차입자인 발행자가 그 자금 차입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자금 차입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중에서 자금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면 원래 시중에서 차입할 수 있었던 금리보다 좀 더 높은 금리로 표면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사게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그전에 낮은 이자율로 발행됐던 채권이 있으면 이 채권은 상대적으로 이제는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액면 10,000원에 대해서 2% 이자율로 발행됐던 1년 만기 채권이 있으면 이자가 1년에 200원이 지급이 되는 건데, 이제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다른 회사들이 똑같은 채권을 3% 이자율로 발행을 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 300원이 되니까 투자자들이 다 그 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표면 이자율이 오르고 기존에 10,000원에서 200원 이자를 주는 채권이 10,000원에서 9,900원 정도로 떨어져야 수익이 300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익률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보다 10,000원보다 9,900원으로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반대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그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채권은 채권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어 보이는데 채권과 주식의 장단점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채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채권 같은 경우는 원금을 투자하셨을 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자를 언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게 사전에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발행한 발행자가,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 같은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을 줄지 안 줄지 알 수가 없고, 또 얼마를 줄지도 사전에 알 수가 없고, 물론
주식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이것은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기간 같은 것을 다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셔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채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또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채권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간접 투자하는 방법하고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접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채권형 펀드 같은 거를 가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은행 창구나 증권사 창구에 가시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채권형 펀드를 검색하셔서 직접 가입하시는 방법이 이제 간접 투자에 해당하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 주식 투자 하시는 것처럼 거래소 시장에 개설돼 있는 그 일반 채권 시장에 접속을 해가지고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종목을 직접 선택하셔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접 투자고 직접 투자를 하시려면 처음에는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증권사 지점에 가셔가지고 투자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아서 적당한 종목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최근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금에 관련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 이승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